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뉴스에 시작하기 앞서 정말 기분 좋은 뉴스를 듣기 힘든 요즘 마른 하늘에 단비가 내리는 듯한 굉장히 뿌듯한 소식이 있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젊은이들에 대한 걱정 참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투철한 국가감과 애국심을 지닌 청년들도 참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천안함 순직용사 유족 등을 위해 작년부터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충북 옥천고에 재학 중인 김윤수 군은 지난 10일 천안함 추모 티셔츠 판매 수익 1,000만 원과 티셔츠 80매를 해군의 전사 및 순직장병 지원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김 군은 2018년 6월 첫 수익금 100만 원을 천안함 재단에 익명으로 기부했다가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천안함 재단에 성금을 전해왔다라고 합니다. 김윤수 군은 천안함 사륙 용사들이 목숨 바쳐 대한민국을 지켰으니 그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 이 일을 시작했다면서 해군 순직 및 전사자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 듬직하고 뿌듯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뿌듯한 소식은 이것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지난 5일 인천시 서구 신현동 인천 신현고등학교 회화관에서는 6.25 유공자 어르신 초청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인천 신현고등학교는 학생회 주관으로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인천시 서부지회와 연계해 매년 참전용사 30여 명을 초대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참전용사 중 한 분은 참전용사 중에는 타 지역에 살면서 50년 동안 배려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라며 행사를 연 학교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며칠 전 데일리 베스트에서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대학생 진보연합이라는 단체가 이른바 김정은 연구모임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김정은을 추종하고 또 찬양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지요. 자, 이 뉴스에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그러나 조금 전 전해드린 두 가지 소식에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녹아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천안함을 기억하기 위해 남모르게 기부 활동을 한 고등학교 3학년생 김윤수 군, 그리고 6.25 참전용사를 해마다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있는 인천 신현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정말 고맙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혹시요 길 가다가 저를 보게 된다면 꼭 아는 척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먹고 싶은 게 뭐가 됐든 제가 전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유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데일리 베스트에서 문재인이 또 북유럽 순방 중에 북한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는 소식 알려드렸었는데요. 혹시 구독자 여러분, 문재인의 지금까지 해외 순방이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문재인은 취임 후 25개월간 19번을 출국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순방이 계속되면서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게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다 김정숙은 딱 한 번 일본 당일 출장을 빼곤 18번의 해외 나들이 이때마다 동행했었는데 여러분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작년 말엔 혼자 인도에도 갔었지요. 그때 대통령 전용기 2호기를 이용해 적절성 논란이 있었기도 했는데 그때 일정을 보면 첫날은 밤에 도착해 일정이 없었고 둘째 날 총리 등을 면담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허왕호 공원 착공식 및 인도의 최대 축제 디왈리에 갔고요. 넷째 날은 타지마할을 관광한 후 귀국했습니다. 이런 일정 때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까지 혼자 갔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청와대는
인도 총리가 허왕우 공원 착공식에 한국 대표로 공식 초청했다. 다시 말해 청와대는 인도 총리 요청으로 가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인도 대사관은 한국 측이 김 여사를 대표단 대표로 보낸다고 알려와서 초청장을 보냈다라고 밝히기도 해 논란이 더해졌었습니다. 어쨌든 김정숙이 동행한 18번의 해외 나들이들을 보면요. 거의 다 해외 명소로 꼽히는 곳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의 타지마할과 후마윤 묘지, 체코의 프라하, 베트남의 호이안,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등 죄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세계 최고 관광지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북유럽 3개국 순방에서도 문재인 부부는 노르웨이 서해안의 베르겐이란 그림 같은 도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자, 이곳에는 누구든 이곳에 오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다는 세계 최고의 절경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문재인 부부는 사실상 이틀뿐인 공식 일정 중 하루를 이 풍광 좋은 베르겐에서 쓴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 정부는 문재인 부부를 위해 여기서 음악회를 열어줄 거라고도 합니다. 이런 일정에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나도 피오르 해안 관광하고 싶다라며 우회적으로 이를 비판했는데요. 민심의 소리에 귀를 쳐닫은 청와대와 여당은 또 막말이라고 지랄할지도 모르겠지만 민경욱 대변인이 한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발 탈당설을 보도해드리면서 그 시기는 9월 정기국회 전이고 그 규모는 5명 정도가 될 거라는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런 홍문종 의원의 광폭 행보에 정치권과 언론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제 보도해드렸다시피 자유한국당 탈당을 시사했던 홍문종 의원이 어제는 난 이미 이중 당적자라면서도 탈당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대화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홍 의원은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탈당 가능성과 시점을 묻자 우리 당원들과도 상의해야 하고 태극기 분들과도 상의해야 하는 단계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는 것인데요. 홍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태극기 세력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황교안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자, 홍 의원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보수 우익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지론처럼 주장해 왔는데 지금 한국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황 대표가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황 대표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자, 오죽하면 황새모란 얘기를 하겠는가라며 한국당이 이분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달래지 못하면 보수 통합의 중심은 한국당이 아니라 밖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그 예로 문재인의 김원봉 발언에 대한 한국당의 대응을 문제 삼았는데요. 김원봉 서운 막말하는 문재인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하라는 얘기는 왜 못하나? 자, 그런 식으로 보수 우익의 마음을 살 수 없다. 한국당 지지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내년 총선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홍 의원은 탈당 의사와 대한애국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황교안 대표도 아는 이중 당적자다. 한국당 당원이고 태극 당원이다라며 큰 텐트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자, 큰 텐트라고 하면 보수우파 대통합론을 주장하는 듯한데, 자,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한국당에서 무슨 집회를 한다고 하면 다 태극기 세력이지 한국당 세력은 아니다. 한국당 세력이자 태극기 세력분들이 지금 마음을 달리해서 저한테도 의견이 빗발친다라며 우리 모든 태극기 세력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고 보수 우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본인의 탈당설로 보수우파 분열을 걱정했던 많은 분들에게는 한시름 놓이게 하는 발언인데요. 홍문종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무효라고 생각한다.
촛불 쿠데타에 의해 대통령이 축출됐고 일종의 정치 공작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친박 신당은 아니다, 태극기 신당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른바 보수 우파 빅텐트론을 주장하면서 태극기 신당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점입니다. 이른바 보수 우파 빅텐트론에는 기존의 특정 정당 한 곳으로 모여 통합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기존 한국당, 애국당, 미래당으로 찢어져 있는 의원들이 헤쳐 모여 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지대에서 정당을 만드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아직 홍문종 의원이 말한 큰 텐트를 만드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홍문종 의원의 깊은 고민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 듯합니다. 홍 의원은 인터뷰 마지막에 현역 의원이 얼마나 참여하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현역 의원들이 면담을 했고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면서도 한국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세력을 안을 것인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국당을 안을 것인가에 대해선 견해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부디 홍문종 의원이 그리는 큰 텐트가 갈등과 상처로 얼룩진 우파 진영의 마음을 달래고 통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당과 애국당의 가교 역할을 좀 충실히 수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동시에 가져봅니다. 북한 정권을 수식하는 말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 중에서 잔인하다, 극약무도하다 이런 말들이 북한을 수식할 때 주로 쓰이고 있는데 북한이 얼마나 잔인하기 그지없는 나라인지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공개 처형 장소 및 시체 매장지 정보를 담은 지도가 공개된 것인데 비영리 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지난 10일 살해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 북한 정권의 처형과 안매장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4년간 601명의 탈북민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318건의 공개 처형지의 좌표를 확보했는데 정말 잔인하다 못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공개 처형 장소는 함경도에 200곳, 양강도에 67곳, 평양남도 20곳, 함경남도 11곳, 황해북도 6곳, 자강도 5곳, 강원도 5곳, 평양 4곳, 평양북도 4곳, 황해남도 1곳의 순이었는데 처형된 후 시체는 안매장되거나 불태워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체 안매장지는 함경북도가 12곳으로 제일 많았던 반면 수도인 평양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다만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확보한 상세 주소의 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단체 관계자는 북한이 증거인멸에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개 처형 장소 및 시체 매장지의 위치 좌표들은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 응한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의 살해 행위와 시체 처리 장소를 밝힘으로써 차후에 북한 정권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도 도움이 되길 강력히 희망한다라며 처형 피해자들의 신원을 밝히고 가족들에게 유해를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시체 매장지 발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날 이 단체의 조사 결과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탈북민들이 진술을 하면서 그린 공개 처형 당시의 스케치가 일부 공개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공개 처형 장소에는 한국의 초등학교격인 인민학교의 아동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앞줄에 앉고 맨 뒤에 성인들이 자리했습니다. 이들 앞에 3명의 공개 처형 대상자가 나왔는데 이 스케치를 그린 진술자는 처형자들은 대부분 반죽음 상태로 나왔다며 형식적 재판을 마친 뒤 6명의 총살부대가 머리, 가슴, 다리를 조준해 사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형 후 시체는 승리 58호라고 쓰인 화물 트럭에 실려 나갔다고 하는데요. 2000년대 말 한 군부대에서 진행된 공개 처형에선 참관시킨 군인들에게 총살한 시신을
줄지어 밟고 지나가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일부는 해당 군인들에게 총탄이 박힌 자국을 가까이 들여다보도록 하기도 했다고 탈북민들은 진술하기도 했는데 그 잔인함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인 듯합니다. 한편 2013년부터는 공개 처형장에 특별한 도구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일반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휴대용 보안 검색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안원들이 이 보안 검색기를 들고 참관자들의 몸을 수색하고 처형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를 탐지해 압수했다는 진술이 복수의 탈북민에게서 나왔는데요. 공개 처형 장면이 외부에 공개될 것을 꺼렸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게 탈북민들의 공통된 진술이었습니다. 혹시 이 조사 결과를 평화조하는 문재인이 봤을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반도의 평화는 이런 북한이 변해야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북한이 변했다고 착각하거나 북한이 변할 거라는 망상을 갖는다면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의 불행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종북 좌빨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공개 처형당하는데 10살이 채 되지 않는 자녀들이 참관했다고 합니다. 이제 니네가 평양에 있는 김정은 귓구멍에 이게 나라냐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스를 마치면서 매우 황당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부처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소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의 말에 따르면 피우진 보훈처장이 지난 정무위에서 김원봉에 대한 서운 가능성이 있다고 이실직고하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 소리를 들은 지 의원이 자,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하니까 피우진 처장이 가져온 게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자, 피 처장은 지 의원에게 영화 암살을 국민 1200만 명이 봤다라는 근거를 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참 나라 뭐같이 굴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자, 만약에 탄핵의 부당함을 알리는 영화가 개봉했고 그 영화를 1200만 명이 봤다면 탄핵을 다시 물릴 건지,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하고 영화 암살을 보고 빨갱이 김원봉에게 국군의 뿌리니 뭐니 이러고 있으니 정상적으로 나라가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피우진 보훈처장 한쪽 눈만 뜨지 말고 6.25의 참혹상을 그린 태극기 휘날리며도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요. 산업화 시대의 역군들의 일화를 그린 국제시장도 1000만이 넘었습니다. 자, 또한 6.25 전쟁의 국군과 연합군의 활약상을 다룬 인천 상륙작전도 700만 명이 봤고요. 연평해전에서 우리 군의 활약상을 다룬 영화 연평해전도 600만 이상이 봤습니다. 이 정권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다더니 피우진 처장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권에 휘둘리지 말고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충실해야 할 자리가 바로 국가보훈처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말을 피우진 처장은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